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법인을 가지고 계시거나 할 적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빌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주식을 조금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배운 것을 이용해서 배당을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동산 임대법인이 아니더라도 제조업도 좋고 뭐도 다 좋습니다. 이것은 상속증여세임에도 법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또 본인이나 주변 이런 데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여기는 좀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페이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눈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등 배당으로 인하여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가 초과 배당 받음으로 인한 이익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하나하나가 좀 어렵죠. 차등 배당은 무슨 말이냐? 그다음 초과 배당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건. 불균등 배당으로서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당 받을 것. 초과 배당 받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클 것.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린다는 거예요. 증여세액이 크면. 마찬가지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단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효과. 자, 법인이 배당을 한 날, 알겠습니까? 실제 지급일이에요. 배당을 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서 그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은 금액, 이게 뭐다? 초과 배당 금액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음에 예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이렇게 하자. 그걸 보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배당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여기 말로 돼 있고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의 실제 배당 금액하고 균등조건 배당 금액 곱하기 초과 배당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최대 주주 과소 배당 금액 과소 배당받은 주주들의 총 과소 배당 금액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익의 증여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 좀 어렵죠. 이해됩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좀 나는 50억을 배당계를 했으니까 상당히 큰 이익이 많은 데죠. 자, 지분 구성 각
80%예요. 갑의 배우자 10%, 갑의 자 10%인 상황. 이렇게 이제 법인을 구성했어요. 주주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법인에서 만약에 50억을 배당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면 돼요? 50억을 배당하기로 했으면 갑은 얼마를 가져가죠? 배당 금액이 얼마예요? 갑은 50억 중에 몇 퍼센트? 80%. 그러니까 58 얼마? 40억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갑의 배우자는 50억에 10% 5억. 갑의 차는 50억에 10% 5억. 이렇게 40억, 5억, 5억. 이게 뭐다? 주주 비율대로 균등하게 받은 거예요. 저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총을 할 적에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이죠. 이 갑이. 그 갑의 특수관계자잖아요. 배우자하고 자녀. 배당 결정을 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갑은 10억 가져가고 을은 20억, 아니 갑의 배우자는 20억, 갑의 자도 20억. 이렇게 50억을 원래 40억, 5억, 5억 가져가야 되는데 10억, 20억, 20억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내용을 좀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갑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갑의 자는 2년 전에 얼마를 증여받았다? 15억을 증여받았다. 이렇게 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억에 대한 증여세는 4.2억입니다. 그걸 납부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갑의 배우자하고 갑의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뭔가 40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10억만 받고 5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20억을 받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5억 받아야 될 사람이 20억 받았으니까 갑은 30억을 덜 받았고 갑의 배우자하고 갑의 자는 15억씩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5억씩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게 아주 애매했어요. 저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법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답을 적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산식 그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초과 배당 금액을 그려야 되는데 얼마냐면 20억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원래 받아야 할 건 얼마야? 자기 비례대로 하면 자기 집만 가지고 하면 5억이잖아. 그러니까 15억을 더 받은 거야. 근데 그 15억이 총 30억 알겠죠? 여기 보시면 30억 보시면 실제 배당 금액이 20억이잖아요. 균등조건 배당 금액이 5억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과소 배당받은 주주들의 총 과소 배당 금액이 얼마예요? 한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30억이었잖아. 아까 갑이 30억을 덜 받은 거 아니야? 과소. 그리고 더 받은 사람 중에서 특수관계인 주주, 응? 이 사람들이 더 받은 금액이 얼마나? 그게 30억이잖아요. 배우자가 15억, 아들이 15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넘겨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20억 빼기 5억 곱하기 과소 배당금받은 30억이죠. 과다받은 사람 중에서 특수관계자분이 2명 다 특수관계자가 30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초과 배당 금액은 얼마다?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억에 대해서 소득세는 계산을 해보니까 42% 마이너스 3,540만 원. 이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좀 공부하기로 한다고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5억 9,4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5억 9천. 그게 한 6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15억을 추가로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15억을 받았잖아요. 지금 증여 받은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냐? 10억. 왜? 아니 6억. 왜? 배우자한테는 그동안 증여한 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10년 누적 6억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억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9억이죠. 9억이면 세율이 30%예요.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니까 속산시계에서 6천만 원 빼면 되고 그래서 2억 1천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커야 이게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리는 건데 이 경우는 증여세 상당액은 2억 정도 되는 건데 소득세 상당액이 6억 정도 되잖아요.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커? 소득세 상당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저 소득세를 내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20억을 받으면서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10억, 20억, 20억 이렇게 배당 받을 거 아닙니까? 배당 결의한 대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한 걸 차등배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배당을 하게 되면 갑의 배우자나 갑의 자는 20억씩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세금을 내요? 배당 소득세를 내죠. 낸단 말이에요. 배당 소득세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근데 이게 차등배당이 돼서 증여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 증여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증여세를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소득세 상당액, 초과 배당 금액인 19억에 해당되는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해서 소득세 상당이 크면 그냥 배당 소득세 낸 걸로 끝내겠다는 거야. 더 이상 세금을 안 물리는 거예요. 증여세 상당이 크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증여세 물릴 때 이전에 이제 배당 받으면서 냈던 배당 소득세 있죠. 그건 빼주겠죠. 그래서 차익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의 배우자는. 그 다음에 갑의 자도 한번 보죠. 초과 배당 금액 해가지고 따져보면 20억 마이너스 5억 이건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30억분에 30억도 이해되실 거고 15억이 나온 거예요. 15억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한 6억 정도 나오는 것까지 이해됐죠. 여기는 이제 증여세 상당액 계산이 좀 어려워요. 여기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이. 그래서 이제 15억을 지금 이번에 초과 배당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이 갑의 배우자처럼 바로 공제를 빼는 게 아니고 이 갑의 자는 10년 걸 누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전에 얼마를 받았다? 15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5억 받은 거에다가 2년 전에 받은 15억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0억이고 성년인 자녀니까 여기 보면 성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없나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성년이라고 보죠. 그냥 그런 말은 없네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빼준 겁니다. 성년 자녀인 공제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빼고 그러면 29.5억이잖아요. 29.5억. 29.5억에 대해서는 10억에서 30억 사이가 세율 구간이 40%예요. 증여세 세율 구간이. 그래서 40을 하고 속산시계에서 1.6억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전 증여재산가액 15억 더한 거에 대해서 옛날에 4.2억을 냈잖아요. 4.2억.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야 되겠죠 얘를. 그러고 나니까 6.2억이 나온 거예요. 6.2억. 증여세 상당액이 아들의 경우는 6.2억을 이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상당액은 5억 9,460만 원인데 증여세는 6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 상당액에서 소득세 빼면 2,140만 원만큼을 증여세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봤던 이 내용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이런 거예요. 뭐가 클 때? 증여세액이 소득세액보다 클 때. 근데 뒤에 넘겨서 보면 이 두 번째 거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 2억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분을 달리해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증여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이 그 돈을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임대료 1년에 10억을 받았다고 보죠. 그냥. 그럼 그 사람이 임대 소득세를 내겠죠. 소득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억을 냈다고 보죠. 그냥 세금을. 뭐 복잡하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4억을. 그러면 10억을 벌었고 4억을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손해 준 게 얼마예요? 6억이죠. 이 6억을 자기 배우자한테 2억을 주고 또 아들한테 2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 2억 줄 때 증여세 내야 안 내요? 내야 됩니다. 2억씩 증여했으니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주게 되면 또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법인의 경우는 지분 구성이 이렇게 갑과 특수범위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할 때 내가 원래 가져가야 될 금액보다 대주주인 나는 갑은 적게 가져가고 갑의 배우자나 갑의 자녀를 많이 가져가게 해버리면 한 번에 배당 소득세만 내고 한마디로 소득세죠. 그게 이제 합산과세 되는 사람은 합산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소득세만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증여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걸 적게 가졌으니까 거기에 지금 증여가 있는 건 맞는데 법인의 경우 저렇게 차등배당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차등배당을 해서 하는 경우는 계산해서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클 때만 증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범위로만 설정해서 초과 배당을 해버리면 소득세 한 방에 한 번에 소득세만 내고 다시 말해서 소득세만 내고 모든 게 종결돼 버린다 이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상당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에 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고수들이나 뭐 좀 많이 아는 사람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냐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웬만한 뭐 자산가들은 알고 있죠. 이게 사실 옛날에 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규로 돼 있었어요. 예규로.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인전환을 하고 일부 주식증여 해가지고 차등배당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유출하고 그리고 그 배당받은 걸로 그 주식 증여받은 거에 대한 증여세를 연도연납 할 때 배당받은 걸로 이렇게 내게끔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규가 나와 있지만 뭔가 모르게 증여세를 과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냥 증여세까지 같이 이렇게 다 해서 내라라고 자문하는 세무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이나 뭐 납세자 입장 모두가 편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얼마 정도를 내야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냐? 얼마 정도가 되면 이렇게 소위 증여를 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 증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다 따져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전혀 증여가 없었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금액까지 뭐 한 20억대 중후반까지도 소득세가 오히려 더 큽니다. 증여세.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까지를 이렇게 배당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조금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있는 것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전환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많이 말고 조금만 증여해주고 그러면 꼭 지금 제가 예를 구성한 건 80, 10 이렇게 되어 있지만 90, 5, 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분을 구성한 다음에 배당을 그 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나거나 어쨌든 돈을 벌게 되면 그 잉여금을 배당을 할 때 추천 결의를 할 때 차등 배당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만 내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을 내는 거죠. 처음에는 원천인수를 했다가 그렇게 내버리면 증여세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이 금액이 증여세 상당액이 더 커진다든지 또는 이전에 사전에 증여했던 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그 증여세 상당액이 더 크게 돼버리면 엄청난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한 번 그 금액이 생기면 그 초과 배당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증여받은 걸로 본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10년 누적할 때 계속 그 큰 금액이 누적하는데 합산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고두고 좀 증여하는데 이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법률로 해서 증여세 상당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으면 증여가 없는 걸로 봐요. 그냥 증여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항상 계속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커지면 그 커진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증여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덩어리 전체를 증여 재산가로 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증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증여하는 게 계속 이제 높은 세율권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되 사전에 증여가 있거나 또는 그냥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보다 더 크게끔 여유롭게 설정해서 이렇게 소위 차등 배당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배당이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법인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평등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비율대로 80% 지분을 가진 사람은 80% 배당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당 평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간 배당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중간 배당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금방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이게 기본인데 이런 기본에 약간 소위 말해서 어블리크하게 차등 배당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는 법인의 최대 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 지분에 대하여 과소배당 받음으로써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알겠죠?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지를 공개한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 증여세상 가상에는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가 된다고. 만약에 증여세 상당이 더 크면 전체가 다 증여세 가산이 되버려요. 그걸 아주 유념하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배당을 결의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건 간단하게 제가 좀 예를 한번. 이 숫자는 너무 옛날 걸로 해놨네요. 이렇게 금전 배당을 10억 하기로 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2014년 3월 15일 날 정기주총에서 결산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 결의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11억을 해요. 미지급 배당금 10억에다 이익준비금. 왜냐면 배당할 때는 그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의해서? 상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배를 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11억 미지급 배당금 10억 이익준비금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언젠가 이제 3월 15일 날 했잖아요. 그럼 뭐 4월 15일은 언제 이제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그러면 이제 돈이 나간다고. 근데 배당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얼마다? 10억이잖아. 그러니까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이제 회사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 예금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이때 소득세 1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떼어놨다가 그걸 회사에 납부해. 그리고 그 배당 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이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고 이렇게 14%에 1.4%에서 15.4잖아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것은 거기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나온 거에다가 이 원천징수를 이미 냈으니까 회사가 떼어서 냈잖아요. 그걸 빼주고 나머지를 다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한 것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그냥 불기과세가 되는 경우는 그걸로 끝나는데 2천만 원이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또 큰 금액인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원칙수 당한 금액은 기납부 배당소득 세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나머지를 추후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건 한번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뭐 지금 막 설명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들 좀 도움되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초과 배당을 통해서 이익이 증여돼 있는데 증여세 상당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크지 않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득세 상당액이 크면 그때는 증여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주주 구성을 하고 갑의 배우자라든지 갑의 자에게 많은 그 배당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세 한 방으로 모금을 끝내버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아래처럼 증여세 상당액이 더 커가지고 전체가 증여로 빠지는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잘 검토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연장해야 되겠죠.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해하고 나면 상당히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